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등부 1번 실기 문제 양팔저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양팔저울은 사실은 이게 예전에 초정부 문제로 전국대회에서 비슷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엔지아니는 이렇게 조금 달라서 문제풀이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게가 다른 K개의 추와 빈 그릇이 있다. 모든 추의 무게는 정수이고 그릇의 무게는 0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자, 양팔 저울을 한 번만 이용해서 원하는 무게의 물을 그릇에 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정수가 되겠죠. 주어진 모든 추목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추가 3이고 3개이고 무게가 1, 2, 6이면 그러면 S는 9가 되겠죠. S는 뭐냐면 요 합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6해서 그래서 양팔적으로 한 번만 이용해서 1부터 S 사이에 모든 정수에 해당하는 물을 그릇에 담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요? 여기 이제 1, 6이니까 1은 여기다가 물을 이쪽에다 담고 2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 또 1과 2를 더하면 3도 할 수 있죠. 그리고 6을 하나 놓고 2를 옆에다 놓으면 4도 만들 수 있고 요렇게 이제 다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추가 1, 2, 6이면 모든 경우를 다 만든다는 거죠. 근데 추가 1, 5, 7이라면, S는 13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9하고 10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1, 5, 7 가지고 9와 10을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추가 주어졌을 때 1S의 정수 중에서 한 번만에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출제가 측정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되겠죠. 1호 7이라면 두 가지가 되겠죠. 9호 90. 이걸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도 이제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정수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추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더 정리하고 한번 살펴보죠. 자, 문제를 개요를 다시 보면 K개의 추 무게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무게합, 그러니까 1부터 추 무게합인 S까지 정수 중에서 양팔저울을 한 번만 이용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몇 개인지 찾는 거죠. 그래, 입력 형식은 요거를 잘 보세요. 추가 13개 최대, 우린 최대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K개의 추 무게, 그러니까 추 한 개의 무게가 최대 2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20만이니까 그럼 만약 최대로 우리가 S 값이 최대가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20만이니까 13개면 20 곱하기 13 해보면 되잖아요. 최대는. 그러면 얼마가 돼? 260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S가. 그러니까 1부터 260만까지 사이에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살펴보죠. 풀이는 제일 간단한 풀이에요. DFS. 이게 왜냐면 13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추의 무게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조합을 가능한 조합을 모두 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무게에다가.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어서 가능하다 안 하다 표시를 하면 되죠. 그래서 표시되지 않은 개수,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 거는 잴 수 없는 거가 되죠. 그 개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3K, 3K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 써진 거예요. 3의 K제곱입니다. 3의 K제곱을 잘못 쓴 거죠. 자, 실제로 그 예제 157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추가 1도 있고 5도 있고 7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1부터 추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되죠? 처음에는 이제 0이에요. 0. 0에다가 2를 포함시키면 이 추를 사용하게 되면 이 추를 사용 안 하는 경우는 그대로 0이 될 것이고 이 추를 추가하면 합이 1이고 차도 1이죠. 합도 만들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는 게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0을 가지고 요 0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5를 추가해. 여기다가 각각에다가 이 두 군데다가 5를 한번 추가해 보자 이 말이죠. 5를 추가하면 자 여기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고 안 쓰면 5를 합과 차를 구하면 5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7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0도 되고 7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 5에다가 보죠. 5에다가 7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5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에다가 7을 더하거나 빼면 되죠. 그래서 요 차를 먼저 해보면 5와 7의 차는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5와 7이 합은 12가 되죠.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7을 해서. 그 다음에 요 2를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2를 가지고는 여기다가 다시 이제 5를 추가하면 여기다가 2를 그대로 놔둘 수 있죠. 5를 안 쓰면. 그 다음에 5를 써서 차를 구하면 4가 될 수도 있죠. 5를 써서 1과 합을 구하면 6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 7을 추가하면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도 되고 그 다음에 얘다가 차를 먼저 구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면 8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4에다가도 4를 그대로 넣어둘 수도 있고 7을 차를 구해서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면 11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6도 마찬가지. 6에다가 그 다음에 7과 차를 구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합을 구하면 13이 되고 요것들이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얘네들을 0부터 13까지 테이블을 해서 각각 0에다 7에다 5에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죠. 6 같은 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1도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근데 어쨌든 거기다 된다는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표시가 하나도 안 된 거. 여기서는 9하고 10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3K가 된다는 것은 요거 하나에서 그 다음번에 추가할 때 몇 개가 돼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K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복잡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3K가 아니라 3의 K제곱이죠. 이거는 3의 K제곱이에요. 3의 K제곱이면 3의 여기 추가 최대 13개니까 3의 13제곱이 되죠. 최대가. 이거는 약 160만 정도 돼요. 약 160만 정도. 그러니까 시간은 아주 널널하죠. 그러니까 추가 얼마 안 되니까 DFS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FS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나믹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개씩 추가하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차례대로 처음에 0만 가능하도록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능한 걸 가지고 그 다음 하나 첫 번째 추부터 추를 한 개씩 추가하면서 가능한 무게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이 되면 한 번만 표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거를 여러 번 하지는 않아요. 같은 걸 여러 번 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것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채워지지 않은 무게 개수를 세면 되는데 한 번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0부터 S까지를 전부 한 번씩 훑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의 크기가 굉장히 클 때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K 곱하기 S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S 자체가 크기 때문에 S가 260만이잖아요. 그죠? 20만씩 13개니까 최대 2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K가 13 곱하기 260만 하면 몇 천만 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속도가 이 TFS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DFS가 더 좋은 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초등부 문제는 이 S 최대 크기가 15,000밖에 안 돼요. 무게의 합이 15,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다이나믹으로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n이 30이기 때문에 최대. 그럴 때는 30이니까 3에 30제곱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를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DFS로 해도 백트래킹이라고 하죠.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여기 N은 이제 개수죠, 개수. W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무게, 추의 무게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썸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S죠. S. 그러니까, 요 추의 합을 썸에다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 CNT는 가능한 개수를 여기다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썸에서 CNT를 빼려고 할 거예요. D는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각 무게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DFS 함수를 먼저 한번 작성을 했고요. 이게 재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스텝은 뭐냐면 몇 번째, 지금 몇 번째 할 차례다 이거예요. 몇 번째. 그 다음에 웨이트는 지금까지 사용해서 나온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번째인지 봐서 일단 웨이트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D의 웨이트에 대해 1이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근데 이게 스텝이 n 이상이라면 0번부터 n-1까지잖아요. n 이상이라면 여기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추를 또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번 스텝은 1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근데 거기다가 웨이트는 뭐냐면 이 그냥 웨이트를 보냈다는 것은 지금 다음번 거는 지금 추를 여기다 사용하지 않은 무게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추가 있을 때 그 추를 사용하지 않거나 합을 구하거나 차를 구하거나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여기 뭐냐면 합이에요. 이거는 웨이트에다가 W의 스텝, 그죠? 우리 입력받은 추의 무게잖아요. 스텝 번째의 이 무게를 더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차죠, 차. 근데 차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되는데 프로그램 복잡해지니까 그냥 ABS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차의 절대값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DFS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인에서는 이제 얘만 호출하면 끝나잖아요. 메인에서는 자 보죠. n을 입력받고 나서 NG의 무게를 입력받아요. 그리고 그 무게를 더해서 우리가 이제 썸에다가 더했죠. 근데 이 썸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S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 무게의 합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DFS를 호출하면 돼요. 0에 0.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0번째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무게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0번도 체크가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체크가 다 끝날 거예요, DFS. 체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구해요, 이제? CNT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CNT는 뭐냐면 DI에는 가능한 거 1이 들어있을 거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DI를 쭉 다 더하면 썸까지 다 더하면 그 무게 합까지에서 가능한 개수가 나오겠죠, 이게. 1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개수가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썸에서 가능한 개수를 빼면 불가능한 개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리턴하고 끝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 DFS 알고리즘, 그러니까 백트래킹 알고리즘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